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어떤 분양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새는 이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통장 괜히 아꼈나, 분양가 인상, 청약 지연의 후회, 분양가 인상 불가피, 업계선 10% 안팎 상승 예상, 채권 입찰제 등 대응 방안 마련 후 분상제 개편해야. 분양가 상한제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도 건설사끼리 서로 경쟁하다가 미분양 터지면은 지네끼리 가격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신도시들 미분양 사태 때 건설사들이 얼마나 후덜거렸는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지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 선분양을 괜히 합니까? 자금을 충분히 갖지 않고 지으니까 선분양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일기 신도시를 지을 때부터 계속 만들어 왔던 관행이긴 하지만요. 어쨌건 저는 분양가 상한제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통장을 괜히 아껴나란 내용은 제가 약간 예전에 그 고양시의 지축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반도 유보라였나? 제 지인분이 거기 청약을 할지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지인이시죠? 요새 연락을 잘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넣어라. 근데 그때 유보라가 그때 프로지오인가 그 다음이어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셨고 실제로 봐도 약간 입지가 약간은 좀 옆으로 비껴나 있긴 했었는데 분양가도 쌌고 청약 점수도 높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라고 했어요. 청약은 욕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받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청약 열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청약 열기가 올라갔을 때 수분양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빨리 받으셔라. 내가 봤을 땐 절대 가격이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집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니까 내 청약 점수가 너무 높아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있죠. 과지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기다리겠다. 좀 말씀드렸어요. 그거 언제 될지 모른다. 왜냐면 분양가를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은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 이게 분양가 때문에 늦게 됐다는 뜻은 아닌데 저는 당시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분양가를 이딴 식으로 계속 통제하면은 분양이 느려지거나 분양이 느려지는데 청약 열기는 올라가겠죠.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를 때리면 분양가는 싸니까 분양을 받고 싶은 수요는 올라가죠. 분양가 상한제를 때리면 건설사 입장에선 비싸게 못 팔아먹으니까 분양을 뒤로 미루고 싶죠. 그럼 공급이 줄잖아요.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변동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변동을 못하게 정부가 막아놨었어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하나예요. 그냥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느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수요가 빵 늘고 일정 시점부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예요. 이게 맞추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로또 청약 그리고 경쟁률이 말도 못하게 나왔었고 요새 몇 개 미분양이 나오고 있지만 전 큰 신경은 안 쓰거든요. 전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요새 미분양 몇 개 나왔다고 기사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난 5년 동안이 미친 거지 그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지난 5년 동안의 청약 시장이 완전 미친 거지 지금 이게 미분양이 나서 큰일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원래 미분양이 나야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건설사인데 한 100개가 있다고 쳐요. 건설사가 많아서 뭐 경기도나 수도권에 100개의 건설 현장이 있다고 쳐요. 걔네가 다 좋겠어요? 걔네가 입지가 다 좋겠어요? 걔네가 분양가가 다 싸겠어요? 그걸 사람들이 다 사고 싶어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 미분양 하나 없이 전부 다 높은 청약 경쟁률에 로또 청약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지난 5년 동안의 시장은 분양가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쌌기 때문에 입지나 이거저거 기타 요건을 다 제하고도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통큰치킨. 통큰치킨 맞았어요. 롯데에서 나왔던 거. 통큰치킨 그거 출시됐을 때 롯데마트 앞에 줄을 섰었어요. 그리고 인근의 치킨 사장님들이 울었어요, 그때. 가뜩이나 힘드신데 울으셨어요. 뉴스에 나와서. 이런 거예요. 거기 줄을 서서 모여 있다는 건 뭔가 부작용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면은 어느 업체는 좋고 어느 업체는 안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대박이 났다는 건 아무 부작용이 없이 전부 다 대박이 났다는 건 가격 자체가 말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뒤로 갈수록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출도 묶이고 이런저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당시에 신길 뉴타운이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청약받기 정말 힘들어졌던 시장으로 기억을 해요. 내 집 마련 신청도 없어졌었고요. 그분은 결국 분양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때 받았으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그 아파트가 분양가가 5억이 안 됐었어요. 34평 기준에 5억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10억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태까지 로또 청약 시장에 이제 익숙해 있다가 앞으로 원자재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주면은 분양가가 올라갈 거니까 나 이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원자재가 올라갔으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거다?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게 과연 앞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게 원재재 가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눌려있던 분양가 때문일까요? 이건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건설사는 만약에 자유롭게 분양을 할 수가 있으면은 본인들의 리스크를 입지와 사업성을 따져본 다음에 선반영하거든요. 다 정가시킨단 말이에요. 너무 뭔가 좋아. 그런데 원자재가 많이 오르고 있어. 그럼 분양가를 좀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그걸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게 원자재 때문인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거나 약해져서 올라가는 건지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예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한번 다뤘었는데요. 야, 원자재값 올라갔지, 임금 올라갔지, 분양가 상한제 풀리면 신규 분양 올라갈 거지. 야, 그러면 이 구축 아파트가 가만히 있니? 구축 아파트가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구축 아파트가 얼마나 비싸냐면은 올라간 원자재로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비싸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장 건설사 경력이 오래된 분이랑 대화를 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위 되게 높으세요. 건설사에서. 여러분이 다 아는 건설사고 지위가 높으신데 이분 말씀으로는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구축이 너무 비싸져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값 올라간 거 다 반영해도 그거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분이 저한테 신신당부하신 게 근데 마감재를 뭘로 할지 그리고 거기 땅을 얼마에 사올지에 따라 다른데 요새 괜찮은 건설 현장 땅값이 입찰했을 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땅값을 적정 가격에 가져올 경우지 땅값을 지금 부르는 대로 다 주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이 현상 때문에 구축까지 올라갈지 말지는 지켜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전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원자재값 올라간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된다, 그래서 신규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임금 구축을 사진 않습니다. 전 그건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전 거꾸로예요. 분양가 상한제 풀리면 그 안에 원자재 값도 들어가겠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은 분양하려는 물건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늘어날 테고 분양가를 마음대로 하면 경쟁이 붙을 테고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오히려 인근 기존 구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유시장 경쟁으로 가면은 경쟁이 붙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너무 일방적이었잖아요. 수분양자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로또 청약은 나오면서 구축 매물이 있는 시장도 전세랑 구축 매매까지 신축 매물까지 공급이 안 되면서 가격이 다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구축 매물이 부족하던 전세 매물이 부족하던 신규 공급이 많으면 다 해결돼요. 신도시 가보세요.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떨어지고 공급이 넘쳐나니까. 근데 서울이 공급이 지금 넘쳐날 수가 있느냐? 5년 동안 분양시장을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지금 와서 공급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재개발 못하게, 재건축 못하게, 전부 다 규제, 분양가 규제, 전부 다 세금 때려버려. 누가 제대로 분양을 합니까? 제가 몇 년 전까지 이 얘기가 제 목소리가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았다니까요. 둔촌 주공이 멈추고 나서나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요. 건설사는 절대적인 폭리를 취하는 그 곳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거주할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땅까지 사고 팔아야 되는 건설사의 이 수익이 게임을 만드는 회사보다 낮아요. 게임 여러분 만져지세요? 게임? 모니터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저 게임 되게 IT 좋아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 말은 여기가 폭리를 취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로 이거 원자재 때문에 분양가가 얼마나 상승할지는 지켜보는 게 맞아요. 저는 폭등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올라가도 사실 그게 여태까지 바닥에 눌려있던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 거지 원자재 가격만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설사가 그 정도로 대응을 하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자재 시장 나가보면 한도 끝도 없이라는 건 아니에요. 오르다가 멈춥니다.
지금 철근 가격이 올라가다 좀 주춤해요. 사실 제 입장에선 톤당 막 135만 원 넘어가다 좀 주춤하거든요.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 때문에 구축을 사놔야 되냐?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봐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구축을 올렸던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원자재랑 모든 가격이 올라가니까 구축도 같이 올라갈 거다. 그럼 구축 가격이 지금 얼마나 비싼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그 기준이 맞거든요. 수급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구축도 그 기준에서는 지금 충분히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예요. 지금 원자재를 가지고 지금 원자재가 너무 올랐으니까 인근에 구축조차 못 짓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전문가분들이 좀 다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해서 막 아무거나 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도 지켜본 다음에 장기적으로 분양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